오늘은 153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부분합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우리 부분합은 어떤 내용이 기억이 나야 될까요? 부분합 그러면 떠오르는 게 일단 그 그룹별 계산을 하기 위한 정렬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정렬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정렬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하고는 상관없이 모여있기만 하면 돼요. 뭐 성씨별로 해라 그럼 김씨는 김씨대로 뭐 이씨는 이씨대로 이렇게 모아놔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김씨가 먼저 오든 박씨가 먼저 오든 중간에 뭐 하씨가 오든 상관은 없어요. 일단은 묶음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묶으려니까 정렬하는 게 제일 편한 거지. 그래서 반드시 정렬되어 있지 않아도 하는 건 아니고, 정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합을 하면 엉망이 돼요. 엉망이 돼요. 부분합의 의미가 없어졌더라고요. 필터를 걸 때 조건이 있잖아요. 고급 필터 걸 때. 그러니까 항목 이름이 가로로 나열돼야 돼요. 지금 첫 번째도 가로, 2번도 가로, 3번도 가로인데 2번과 3번은 같은 내용이에요. 국어 과목이 70보다 크거나 같고 국어가 90보다 작다. 70에서 90 사이라는 건데 이 같은 국어 항목이니까 작다 90을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니까 2번처럼 되는 거예요. 2번과 3번은 동일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뭐 이거나, 근데 여기는 70점 이상 그리고 90점 미만이니까 첫 번째처럼 같은 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항목 이름이 없어요. 하나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네 번째는 좀 어색한 거죠. 그 다음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따라서 가상을 분석하는 건데, 가상 상황을 분석하는 건데, 가상 상황에 대한 분석하는 건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렇잖아요. 그 중에 이제 시나리오 관리자, 목표값 찾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결과값의 변화를 하는 거잖아요. 시나리오 관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좀 정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그랬어요. 정렬. 정렬이라는 건 순서대로 나열하는 겁니다. 이때 비어있는 거는 무조건 밑으로 내려간다. 그 숨겨있는 건 어떤다? 정렬해서 제외된다. 정렬할 때 생각나는 건 그런 거예요. 숨겨진 열, 칸이나 행, 줄도 정렬할 때 이동된다 라고 하면 정렬하는 의미가 없죠. 숨겨놓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지정 목록 정렬도 있죠. 직책별로 정렬해라. 그러면 가나다 순에 상관없이 내가 지정한 순서대로 정렬하게끔 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 딜리트 키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본래 딜리트는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지우기 가서 내용 지우기가 딜리트거든요. 내용만 지워져요. 내용만. 딜리트는. 예. 그러니까 셀에 설정된 내용만 지워지는 건데 서식이 함께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서식 지우기, 서식만 지우는 게 있고 내용만 지우는 게 있고 메모 지우는 게 있고 다 지우는 거 있고. 예. 그러니까 내용 지우기라는 것이 딜리트라는 거죠. 세 번째가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는 틀렸다. 이거는 뭘까요? 급수래요. 급수는 곱하기죠. 우리가 이제 그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엑셀에서는 이제 등비 수열이라는 말 대신에 급수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2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 18이고 18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54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곱했네요. 곱한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원 단위로 입력된 숫자를 100만원 단위로 표시한다. 우리 샵콤마 샵샵샵은 뭐죠?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는 거죠. 근데 뒤에 컴마를 하나 찍잖아요. 컴마를 하나 찍으면 1000분의 1로 줄어요. 무슨 얘기냐면 숫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큰 숫자가 있는데, 이런 큰 숫자가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샵 콤마 샵샵샵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숫자가
여기에 컴마 이렇게 찍힐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찍혀요. 그런데 이거를 요 뒤에다 컴마를 하나 찍잖아요. 뒤에다가 이렇게 찍어주면 이 세 개가 사라져요. 그 다음에 컴마를 하나 더 찍잖아요. 컴마를 하나 더 찍으면, 여기다 컴마를 하나 더 찍어주면은 요 세 개가 줄어들어요. 더 줄어들어요. 그러면 100만 분의 1로 줄었죠. 뒤에 컴마를 하나 찍을 때마다 어떻게 된다? 얘가 하나 사라지고 또 컴마를 하나 찍어주면 또 100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1000분의 1, 100만 분의 1, 10억 분의 1로 줄어들이는 거예요. 그 1년 예산 뭐 42조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크잖아요, 숫자가. 그러니까는 10억 분의 1로 줄인다든지 1조 분의 1로 줄여가지고 숫자 42만 써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42는 42조, 42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원래 값은 그대로 큰 숫자가 있는데 셀 서식에 의해서 보여줄 때 1000분의 1, 100만 분의 1, 10억 분의 1로 줄여줄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답은 100만 단위로 표시하는 거잖아요. 100만 분의 1로 줄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컴마가 두 번 나와야죠. 그렇게 되면 답이 된다. 찾기는 많이 나왔네요. 메모 안에 텍스트도 찾을 수가 있고, 그렇죠. 숫자도 찾을 수 있고, 대소문자 구분해서 찾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는 있어요. 우리 한글 2010 같은 경우에는 찾아라 그러면 얘가 아래쪽이나 오른쪽으로 가면서 찾아요. 오른쪽으로 가다가 없으면 내려가요.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없으면 내려가고 하다가 이런 방향, 아니면 내려가면서 없으면 그 옆방향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는데, 올라가면서 찾는 건 없어요. 거꾸로 가면서 찾는 건 없어요. 여기까지 없으면 다시 처음부터 찾는 건 있어도 역으로 찾는 게 없더라고요. 한글 2010에서는 위로 아래로 하고 찾는 기능이 있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떤 걸 우리가 찾을 때 아래쪽 방향에 찾아라, 위쪽 방향으로 찾아라, 아예 처음부터 찾아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엑셀에서는 찾기 명령을 걸면 어떻게 찾으라는지 현재 위치로부터 찾는 거예요. 현재 위치로부터. 예. 이거를 열 방향으로 찾을 건지, 열 방향. 열은 칸이죠? 칸. 이렇게 칸발로 가는 게 칸이, 그게 되는 거고, 만약에 행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줄 단위로 찾는 거예요, 줄 단위로. 줄 찾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현재 위치로부터 역으로 찾아라, 거꾸로 찾아라 그러면, 다음 찾기를 누를 때, 쉬프트 키 누르고 다음을 찾아요. 우리 엔터 누르면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쉬프트하고 엔터 치면 올라가잖아요. 탭 키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는데 쉬프트 탭을 누르면 왼쪽으로 오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쉬프트 키를 누르고 다음 찾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 책의 문제에서 말하는 역으로 역방향으로 찾는 게 돼요. 이건 엑셀 책에도 안 나와.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은 쓰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얘는 답으로 표기에는 좀 그래요. 이게 답이다, 맞다, 틀리다를 이거를 답으로 매기에는 조금 불편한 사실은 있어요. 그냥 이런 기능도 있구나 하고 학습하라는 의미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거 메모 안에 텍스트를 찾을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안 한다 이런 거, 이런 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별표는 모든 것이란 뜻이고, 물음표는 뭐다? 한 글자란 뜻이고. 이거는 뭐 엑셀뿐만 아니라 컴퓨터 나라의 법이니까 이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2000년 이전 회원이래요. 2000년 이전 회원. 그러면 이 가입 일자에서
연도가 이어 함수가 2000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런 거죠. 그럼 여기 써 있네. today 안에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today라는 함수 자체는 이 괄호 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들어가면 안 돼요. today는 그냥 오늘 날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셀에 있는 날짜가 아니라 그냥 지금 날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today 안에 괄호가 열려서 뭐가 들어가 있으면 이건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1번 틀렸고 2번 틀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데이트 함수는요, 괄호 안에 년, 월, 일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한 가지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만약에 if 이어 연도가 무슨 연도가 B의 19번째 가입일의 연도가 2000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게 맞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어떤 함수는 구성 요소가 맞지 않아 틀렸고 어떤 거는 괄호 안에 뭘 집어넣으면 안 되는데 틀렸고, 그리고 딱 봐도 몇 개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억을 하시면은 그렇게 함수를 풀어 나가시면 좋아요. 자, 매크로 할 때 매크로 이름으로 집어넣을 때 우리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매크로 이름에 빈칸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빈칸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 M 바로가기 키를 M으로 만들었대. M 넣는 거 상관없죠. 그렇죠? M 넣는 거 상관없어요. 예. 1번이 틀린 거죠. 이거 흡사한 문제들은 여러 개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2의 5승이면 얼마일까요? 2의 5승이면 2를 5번 곱했으니까 2의 5승이니까 예예 30번에 문백이 없어야 되잖아요. 예? 문백이 없어야 되잖아요. 예예 근데 맨 첫 자에 언더바를 시작을 할 수. 언더바는 들어가요. 언더바. 예, 언더스코어라고 하는 밑줄은 들어가는데 빈칸은 들어가지는 않아요. 빈칸이 아니고 언더바하고 뭐 문자를.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를 기록해야 되는데 여기다 밑줄 매크로라고 썼어요. 아, 밑줄은 시작할 수가 없네요. 밑줄은 중간에는 들어가는데 여기 중간에는 밑줄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밑줄이 안 들어가요. 우리 이름 상자의 이름을 정의할 때는 밑줄로 시작은 가능해요. 근데 매크로는 그조차도 안 되네요. 아, 그 이름 지정할 때는 밑줄로. 예. 이름을 정의할 때 밑줄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매크로라고 쓰면 요 셀의 이름이 밑줄 매크로가 되는 거예요. 이건 가능해요. 근데 매크로에서는 밑줄로 시작할 수는 없고 밑줄이 중간에는 포함할 수 있고 끝에 포함할 수 있고 빈칸은 안 되고. 자, 파워라는 함수는 뭐냐면은 거듭 제곱이에요. 2의 5승. 예. 그 다음에 썸은 뭐죠? 썸은 더하는 거죠. 더하는 거니까 다 더하면 32. 뭐 답이 똑같네 이거는. 맥스멈은 어떻게 해요? 맥스. 가장 큰 값이죠? 그럼 보다시피 42가 제일 크잖아. 42가. 그 다음에 INT는 어떻게 되죠? 32.2니까 소점 이하가 어떻게 돼요? 내려가는 거죠. 32.1을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값이니까 32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답은 아까 그 맥스 함수가 들어간 거 42다. 이런 문제가 간혹씩 한 개씩 두 개씩 나와요. 그러면 함수를 종합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거든. 네. 이것도 헷갈려요. 그렇죠? 자, 이걸 한번 계산해 봐야 되는데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바나나 7에 2,500, 오렌지 5에 1,500, 사과 5에 1,200, 배 3개 1,300. 그리고 이제 요거를 한번 써볼게요. 과연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답이 이상하게 나왔다? B3 O가 아닌 것. O가 아닌 것. 이게 뭐지? 카운트 if 3보다 큰 게 몇 개 있느냐? 3보다 큰 건 3개인데 왜 0이라고 나왔지? 뭐가 좀 이상하게 나왔어요. 이게 지금 엑셀 화면이. 한번 볼게요. 데이터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몰라도 이건 B의 세 번째 숫자니까 5가 아닌 게 몇 개 있네요. 다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다르다? 그러니까 5와 다른 게 몇 개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는 따옴표 안에다가 여기다 5라고 이렇게 써야 돼. 5 이렇게. 그럼 5가 아닌 게 몇 개 있느냐 이거죠. 근데 엑셀이 이상하다? 왜 계산이 안 되지? 잠깐만. 는 count if 가로 열고 이 범위 중에서 앰퍼샌드 이거 네. 똑같이 썼는데 아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나왔고 5와 다른 게 5가 5라고 써봐 5라고 하지 않고 얘를 써도 상관없죠. 그렇죠? 0이라고 나왔고 여기는 똑같이 썼는데 3이라고 나왔죠? 얘가 어디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쪽이 뭐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5라는 값과 다른 게 몇 개 있냐. 다른 게 하나 둘 세 개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count if 는 count if 이 범위 중에서 5보다 큰 건가라고 그랬나요? 3보다 큰 거? 예. 다음 별거 크다 3. 3보다 큰 게 몇 개 있을까요? 7, 6, 5. 3은 3보다 같은 거지 큰 건 아니니까 3개 있죠. 그렇죠. 똑같이 썼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답이 나오고 여기는 이상하게 나왔는데 자, 얘는 뭐라고 했냐면 A의 첫 번째부터 C의 네 번째 중에 네 번째 줄 두 번째 칸이래. 그럼 네 번째 줄이면 여기고 하나 둘 셋 네 번째고 하나 둘 두 번째니까 3이죠.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번째 줄 두 번째 칸. 근데 이건 뭘까요? 트렁크는 뭘까요? 트렁크는 소점을 잘라버려요. INT는 소점을 그 숫자를 벗어나지 않는 최대 정수값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는 INT 5.3 하면 5로 가죠. 그렇죠? 잘 보시면 이렇게 가요. 이렇게 하면 이건 뭐다? 5로 가는 거고. 그러면 는 INT 마이너스 5.3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6으로 가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6으로 간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6으로 가요. 그런데 트렁크라는 함수를 써요. 트렁크 5.3 그럼 뭐가 된다? 얘는 5가 돼요. 그 다음에 는 트렁크 가로 열고 마이너스 5.3 쓰면 그냥 소점을 잘라버려요. 얘는 소점을 잘라버려요. 그럼 마이너스 5예요.
그러니까는 양수일 때는 동일한데 음수일 때는 얘는 낮은 숫자로 가고 얘는 잘라버려요. 그냥 소점 이하를 무시해버려요. 그 숫자 자체가 좀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트렁크 함수에서는 뭐냐면은 요 7이라는 값의 루트 값이 얼마네요. 7의 루트 값은 2점 얼마 되겠지. 루트 9가 3이니까 2점 얼마 되겠죠. 근데 int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 트렁크를 만나면 그냥 2가 되지 뭐.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얘가 답이 틀렸다. 다 3인데 얘만 2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함수를 복합적으로 좀 계산하고 있어요. 그렇죠? 복합적으로. 아주 좋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얘는 3, 2 이렇게 나온 거죠. 네, 요거는 트렁크하고 int하고 차이점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네. 그 다음 문제. 이건 뭘까요? 바코드 352에 해당하는 값의 단가가 얼마냐? 이거는 뭐 바코드가 세로로 나열되니까 V루급을 써야 되겠죠? H루급이 아니라 V루급을 써야 되니까 두 번째, 네 번째 H루급은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H루급이든 V루급이든 제일 먼저 쓰는 게 뭐예요? 찾는 값. 그런데 지금 세 번째 있는 V루급은 범위가 먼저 나왔잖아요. 범위가 먼저 나오면 안 되죠. 먼저 찾고자 하는 값이 뭔지를 찾아봐야죠. C8번째 352라는 바코드에 해당하는 거를 저기 달러 표시로 되어 있는 B2부터 D6번째까지 찾아가지고 바코드가 첫 번째, 상품명이 두 번째, 단가가 세 번째 거니까 세 번째 거를 가져와라. 그리고 뒤에 컴마 0은 뭐다? 반드시 일치하는 거 이거잖아요. 일치를 하던 일치하지 않던 간에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달려면 오름차순 나열돼야 되는 거. 오름차순 나열돼 있잖아요. 바코드 자체가. 그러니까 컴마 0 써도 되고 컴마 1 써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H루급은 아니고 V루급인데 세 번째 V루급은 찾는 값을 앞에다 쓰지 않고 찾는 범위를 먼저 써서 틀린 거지. 이거는 뭐 거저먹기죠. V루급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만 아시면은 거저먹기 문제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34번 문제도 여러 번 나왔어요. 12.8, 13.8이면 두 개 값이 차이가 1나이니까 드래그하면 14.8, 15.8 이렇게 1씩 증가되겠고, 13.8만 쭉 드래그하면 뭐가 된다? 13.8만 복사가 되겠죠. 그러나 A, B 두 개를 묶어서 드래그하면 A, B가 복제가 되지 A, B 다음에 C는 아니다. 왜냐면 A, B 다음에 C가 나오면 기역, 니은 다음에 디귿이 나와야 되고, 가계국에는 난이누에 이게 한자도 다 일본어도 나와야 되고, 각 나라 알파벳이 다 적용돼야 되거든요. 그럼 그 많은 규정을 집어넣기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영어 알파벳만 넣는다는 거는 이건 또 차이야. 안 돼. 뭐 엑셀을 만든 나라가 영어를 쓴다고 갑질하는 거냐고 욕먹지. 형평성에 논란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A, B 다음에 드래그하면, 블럭 잡고 드래그하면 A, B가 복제가 된다. 예, C가 아니라 A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가 틀렸네요. 자, 우리가 셀 서식에 들어가서, 셀 서식, 엑셀에 들어가면 우리가 컨트롤 1번 하고 아니면 또 셀 서식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에 표시 형식, 맞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표시 형식에 가면 숫자 형식으로 할 거냐, 뭐 통화 형식으로 할 거냐, 백분율 형식으로 할 거냐, 어떤 형식으로 할 거냐가 있단 말이에요. 그 형식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일반 뭐다? 일반은 어떤 특정 서식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정되어 있는 서식을 뺄 때 쓰는 거죠. 날짜로 되어 있는 걸 일반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고, 예. 그러니까 서식을 뺄 때 쓰는 거,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지정한 거를 취소할 때 쓰는 거겠지. 지정하는 게 아니라. 예, 그게 지금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해설에 보면은 지정된 서식을 해제할 때 사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닌데 뭐 서식에 대한 개념이니까 공부하시면 뭐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 숫자는 숫자들로 나타나는 거죠. 천 단위마다 구분교 찍을 건지 소점이 얼마나 나오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추세선. 추세선이라는 거는 넘나지 흐름이나 이런 거를 사용할 때 쓰는 건데 3차원은 무조건 안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방사형처럼 가운데에서 빠져나가는 거, 펼쳐지는 거, 원형, 도넛형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나 분산형은 됩니다. 분산형은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피벗 테이블에서 이게 뭐야? 경영학과와 컴퓨터학과에 대한 토익 점수의 평균을 구한 거네. 그렇죠? 토익 점수의 평균을 구했어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열의 총합계가 뭐예요? 열이란 칸이죠. 그러니까 경영학과에 총합계 나왔고 컴퓨터학과에 총합계 나왔는데 열의 총합계는 표시가 됐고 행의 총합계가 해제가 됐지. 행 가로의 합계가 해제가 되어 있죠. 어차피 학과가 다르니까 가로 합계를 내는 의미가 없죠. 그러나 학과별로의 합계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틀린 거고요. 특히 여기 행 레이블 필터에 가면 여기죠. 이 부분 가서 그 화살표 누르면은 김시성을 가진 사람만 찾아라, 최시성을 가진 사람만 찾아라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차트에서 데이터를 선택을 하면 데이터 영역을 선택을 해서 그 안에 계열의 순서를 바꾼다든지 이런 건 가능하죠. 얘도 여러 번 나왔던 문제 같아요. 제 기억에. 그 다음 창 나누기 기능. 화면에 표시되는 창 나누기 형태는 인쇄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화면에 표시되는 창 나누기는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쇄할 땐 적용되지 않고요. 인쇄 시에 적용하는 기능들은 인쇄 시에만 적용되는 거지 화면에는 또 적용이 안 돼요. 창 나누기를 하면 창 나누기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죠. 여기다 클릭해 놓고 창을 나눠라 그러면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화면을 확대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확대되고 얘는 안 확대되나? 다 똑같이 확대돼요. 확대할 때 어디는 확대가 되고 어디는 확대가 안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확대 명령을 걸면 다 확대가 됩니다. 구역별로 확대 축소 비율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몇 번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과거에 쭉 한동안 나와요. 계속 나오다가 뭐 주춤했다가 또 새로운 문제가 또 계속 나와요. 패턴이. 그러다가 또 옛날 문제가 또 계속 나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또 나올지도 모르지 뭐. 페이지 설정. 페이지 설정이란 말은 뭐예요? 내가 인쇄하기 위해서 인쇄하기 전에 인쇄할 내용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옵션을 설정한다든지 해주는 거죠. 오류가 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인쇄되지 않게끔 막는다든지 이런 거 여백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걸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정이 다 끝나고 나서 인쇄 명령을 걸면 어떤 프린터로 인쇄할래 하고 선택하라 그러죠.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에 가서 페이지 설정을 했잖아요. 페이지 설정. 그러니까 페이지 설정이라는 말은 인쇄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여백을 얼마나 할 건지 뭐 이런 거라든지 머리글은 어떻게 할 거, 바닥글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지정을 하고 나서 우리가 실제로 인쇄 명령을 걸면
이때 어떤 프린터로 인쇄할 건지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건 인쇄 명령을 걸어야 나오는 거지. 프린터 목록은. 프린터 중에서 여러 프린터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인쇄하는 건데, 그때 그냥 인쇄 걸면 자동으로 인쇄되는 프린터기가 기본 설정, 기본 프린터고, 그런데 나는 기본 프린터로 하지 않고 다른 프린터로 할 거야. 다른 어떤 뭐 컬러풀한 거로 할 거야. 흑백으로 할 거야. 이렇게. 예. 대부분 사무실에는 레이저 프린터가 있잖아요. 복사기. 복사기, 요즘 대형 복사기들 많지 않습니까? 스캐너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차피 복사라고 하는 것이 스캔을 떠서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록스라는 회사에서 그 스캐너 복사기를 만들어서 쭉 판매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를 개발하다가 만든 게 레이저 프린터예요. 그러다가 거기다 스캐너가 붙어 있잖아요. 복사기 자체는 스캐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합기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복사기에서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 사무실에 사용하는 대형 복사기들은 스캐너, 프린터, 팩스, 이게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올인원이죠.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칼라로는 안 하고 대부분 흑백으로 하거든요. 칼라가 비싸니까 토너가. 그래서 칼라 프린터를 사서 흑백으로 인쇄하는 게 아니라 칼라 복사기를, 흑백 복사기를 사서 프린터로 용도로 계속 써요. 여러 대를. 그리고 칼라 프린터기가 되는 거는 한 대 정도만 구비를 해놓고 기본 프린터는 다 흑백으로 연결해 놓죠. 그리고 내가 근무하고 있는 내 책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프린터기가 기본 프린터가 되죠. 안에 있는 사람은 안에 있는 프린터기가 기본 프린터기고, 밖에 있는 사람은 밖에 있는 프린터기가 기본 프린터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인쇄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곳 출력이 된 걸 바로 가져와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목록을 골라서 컬러로 인쇄하고 싶을 땐 컬러를 선택해서 인쇄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인쇄를 작업을 하게 됩니다.